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에 법관에 대해서 사찰하고 리스트를 만들었고, 그리고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 결과를 놓고 청와대가 거래를 했었다라고 하는 얼마 전에 그 추가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 관련돼서 저희 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4명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혜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자회견의 방식은 저희들이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나눠서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승태 코트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과 재판 뒷거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 저희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걱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법원의 정의와 공평, 재판의 독립을 존재의 근거로 삼아온 법률가 출신 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2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보고의 내용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상처 입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는 거점 법관을 통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성향을 분석했습니다.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기구에 어용 프레임이 더 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진보적으로 보이면서도 법원 행정처의 뜻이 잘 먹힐 사람을 골라내 색깔별로 표시하는 리스트까지 발견됐습니다. 도대체 법관입니까? 아니면 정보원입니까? 법원행정처가 스스로 사법부의 품위와 자존심을 짓밟은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과 관련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과 청와대가 교감하고 있었다는 문건이 드러난 점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관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문의를 받고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자신들이 추진해 오던 상고법원 도입을 구체적 재판과 연계하여 처리하려는 정무적 판단까지 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과연 공정하고 독립된 재판이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드러난 문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의 거부로 인해 가장 중요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를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의 PC를 조사했으나 삭제된 상태에서 복구되지 못한 300개의 파일명은 확인됐으나 암호를 풀지 못한 460개의 파일, 총 760개의 문건이 남아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키워드 검색만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추가조사위원회는 성향, 동향,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의 이름으로 검색된 파일만을 조사했습니다. 원세훈 재판 관련 문건은 원세훈으로 검색해서 드러난 파일이 아닙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인 한 판사의 이름을 검색하다가 나온 것입니다. 원세훈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어떤 문건이 더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BH라고 검색한다면 이쟁이라고 검색하고, 안종원 수첩에 등장한 CJ 이지연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한다면 또 어떤 문건이 등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구성할 3차 추가조사기구는 사법부가 스스로를 자정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 점의 의심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조사와 뼈를 깎는 반성적 조치로 세 번째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이에 아래 4가지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첫째, 3차 추가조사 기구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기구가 법관만으로 구성되거나 외부위원을 참여시킨다는 명목으로 법관 출신 정관만이 참여한다면 제19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키워드 검색으로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전체 파일을 조사 대상으로 삼되
그중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파일만을 제외하고 조사하는 방식을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권력기관과 법원 행정처의 유착에 관한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파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셋째, 법원 행정처와 관련자들은 임종원 전 차장이 사용한 PC를 조사위에 제출하고 암호를 제공하여 조사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2차 추가조사위원회는 이미 조사 대상 PC 관련 당사자들에게 조사 과정의 참여와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사적 정보의 누설이나 비밀 침해를 방지할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행정처는 PC 조사 참관을 요청했다가 입장을 바꿔 참관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당사자들 역시 추가조사위의 참여 여부 문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생활의 비밀을 막으면서도 사생활 비밀 침해를 막으면서도 의혹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조사 과정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한다면 누구도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철저한 조사를 통해 2차 추가조사위가 밝혀내지 못한 문건의 내용의 실행 여부와 작성자, 보고 계통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오늘 부임하는 안철상 신임 법원 행정처장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3차 조사위 구성, 조사 내용과 속도, 조사 깊이와 질이 엄격하게 평가될 것입니다. 조사가 더디거나 투명하지 않다면, 문제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변죽만 올린다면 결국 수사기관이나 특별검사의 강제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여기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법원의 실추된 명예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성역 없는 조사와 철저한 반성으로 국민의 분노와 상처를 어루만질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혜영, 박주민, 송기현, 이재정.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에 법관에 대해서 사찰하고 리스트를 만들었고, 그리고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 결과를 놓고 청와대가 거래를 했었다라고 하는 얼마 전에 그 추가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 관련돼서 저희 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4명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혜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자회견의 방식은 저희들이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나눠서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의 거부로 인해 가장 중요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를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의 PC를 조사했으나 삭제된 상태에서 복구되지 못한 300개의 파일명은 확인됐으나 암호를 풀지 못한 460개의 파일, 총 760개의 문건이 남아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키워드 검색만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추가조사위원회는 성향, 동향,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의 이름으로 검색된 파일만을 조사했습니다. 원세훈 재판 관련 문건은 원세훈으로 검색해서 드러난 파일이 아닙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인 한 판사의 이름을 검색하다가 나온 것입니다. 원세훈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어떤 문건이 더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BH라고 검색한다면 이쟁이라고 검색하고, 안종원 수첩에 등장한 CJ 이지연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한다면 또 어떤 문건이 등장할지 알 수 없는. 법원행정처가 스스로 사법부의 품위와 자존심을 짓밟은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과 관련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과 청와대가 도감하고 있었다는 문건이 드러난 점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관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문의를 받고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자신들이 추진해 오던 상고법원 도입을
구체적 재판과 연계하여 처리하려는 정무적 판단까지 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과연 공정하고 독립된 재판이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드러난 문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양승태 코트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과 재판 뒷거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 저희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걱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법원의 정의와 공평, 재판의 독립을 존재의 근거로 삼아온 법률가 출신 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2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보고의 내용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상처 입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는 거점 법관을 통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성향을 분석했습니다.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기구에 어용 프레임이 더 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진보적으로 보이면서도 법원 행정처의 뜻이 잘 먹힐 사람을 골라내 색깔별로 표시하는 리스트까지 발견됐습니다. 도대체 법관입니까? 아니면 정보원입니까?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구성할 3차 추가조사기구는 사법부가 스스로를 자정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 점의 의심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조사와 뼈를 깎는 반성적 조치로 세 번째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이에 아래 4가지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첫째, 3차 추가조사기구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기구가 법관만으로 구성되거나 외부위원을 참여시킨다는 명목으로 법관 출신 정관만이 참여한다면 제19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키워드 검색으로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전체 파일을 조사 대상으로 삼되 그중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파일만을 제외하고 조사하는 방식을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권력기관